지금 제일 큰 얘기가 뭡니까? 제발 자유한국당하고 좀 합쳐라.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왜 거짓말인가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가? 그냥 왜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대한애국당을 비방하는 사람들, 특히 좌파 언론들은 우리를 극우로 모으는데 극우는 폭력을 동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폭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파가 다 죽었고 보수가 다 죽은 입장에서 대한애국당은 소위 말하는 오른쪽에 있는 그 중간 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 센터에서 우로같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파 중에서도 가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모범적인 우파 정당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대한애국당의 강령을 딱 줄여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당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보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70년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준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한미동맹을 지금 완전히 미국이 정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나라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은 그것은 다 합니다. 50조를 연간 50조의 방위비를 분담하면서 우리가 그 미국을 정오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문재인 좌파 정권 돌아오자마자 2년 만에 한미 관계는 정오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특징이 뭐냐? 우선 친북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친북스럽다.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은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좌파 정당들의 노선이에요. 그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체제, 이 체제를 약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과의 한미관계를 균열을 조금씩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돼가 있느냐? 미국의 정보가 한국하고 서로 교류를 안 할 정도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자기가 2년 됐다 해가지고 5월 9일입니까? 5월 9일 날 KBS하고, 그것도 KBS 아주 중요한 드라마하고 뉴스 제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결국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의 노선은 다 정해져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들은 촛불혁명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애국당만이 그 촛불혁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누구하고 했을 때 촛불혁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 헌법을 바꾸지 않고 반자유민주주의, 반대한민국의 혁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인신감금시키고 그들이 급하게 자유라는 그를 빼는 개헌을 급하게 추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 자유를 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다 민주주의를 쓰는 겁니다. 유독이 자유자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현재 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자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헌법 외에는 거의 다 빠져있다 때려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권을 가장 이제 미국이 이제 핵심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아무튼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됐다 아닙니까? 자,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미국 쪽에 대해 깊게 설명을 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행법을 옮기고 외환 내한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탄핵의 과정이나 탄핵의 절차나 우리가 얼마 전에 외국 전술전략연구원에서 정책전략연구원에서 탄핵의 부당 불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절차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탄핵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을 되돌려 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급하게 문재인 정권이 헌법재판관을 9명 중에서 6명을 친좌파 성향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지금 70%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재인 씨를 탄핵할 수 있는 길은 다 막혀버렸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그 어디죠? 펜앤마이크에서 자기들이 지금 한 2,000명 본대요. 2,000명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애국당하고 합치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느냐. 대한애국당이 분열세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데, 대한애국당은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연설하는 거 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돌려보서 얘기할까요? 2년 전에 제가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촛불 혁명을 한 세력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한 혁명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촛불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했는 권력 찬탈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2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은 드루킹이라는 건 어떤 입장입니까? 여론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김정은 괴뢰 정권에는 3만 명 가까이의 사이버 전사들이 있어요. 그들 말대로. 그들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탄핵 정국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유학생을 통해서 개입을 했어요. 우리 우파는 분열이 있어서 아무런 손을 못 썼습니다. 조선일보 뭐 잘 아시잖아요. 편집국장, 그 다음에 사주 문제, TV조선의 일대 사주 문제, 이 문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병우가 보고를 하면은 대통령 성정은 그것을 그냥 봐주라 소리 못하는 분이에요.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이 그래 얘기하는데, 양심을 가지고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십시오. 왜? 탄핵 정국에서 당신이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옳다고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 회사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고 반기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갔느냐? 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일보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고, 그죠? JTBC의 그런 WBC는 가짜다. WBC에 특검을 하고 WBC를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희재 대표가 억울한 것도 그거예요. WBC에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은 WBC 특검을 통해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꿈이 있었죠. 그들이 말하는 리셋 코리아.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간 거예요. 뭐 동아일보는 여러분들 뭐 얘기 안 해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를 생각했던 그 당시에 KBS, MBC, SBS 등등등은 벌써 민주노총에 다 장악대가 있는 상태예요. 연합 YTN.
자, 보수를 지탱해주고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는 자기 회사의 문제, 하나는 사주가 꿈이 야부져가지고 꿈의 문제, 또 한 사람은 종편의 문제, 여기가 맞물려가지고 조중동이 돌아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반기문 씨가 대통령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나오고, 충청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반기문 씨를 만나러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정진석이가 왜 탄핵 직전에 들어갔느냐? 정진석이가 12월 31일 날 2016년 12월 31일 날 미국을 갑니다. 반기문을 만나요. 1월 1일 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각제를 찬성해라. 분위기는 다 됐다. 그리고 반기문 씨가 1월 5일 날 내각제 발언을 합니다. 권력 분점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내각제 세력,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세력하고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어서 내각제를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판을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는데 다음에 대통령이 반기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각제로 갈 수 있다. 뭐 박지원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에 팽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이 모인 거예요. 자유한국당 내에 배신자 세력이라는 것이 내각제 세력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이제 대강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내각제 세력들이 김성태 원내대표, 그 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인적 쇄신도 못하고 개혁도 못하고 혁신도 못했어요. 그것은 뭐냐? 새로운 탈당했던 사람을 들러오는 순간에 개혁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들은 내각제, 고용세습 하듯이 의원세습을 제도화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12월 15일 날 2018년 12월 15일 날 6개 항을 합의를 합니다. 거기에 벌써 연동제에 연동제 얘기가 나오고 공수처 얘기가 나와요. 패스트트랙.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6항에 뭐라고 나옵니까? 6항에 원포인트 개헌이 나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내각제를 2번 얘기합니다. 황교안 씨가 권력 분점을 얘기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좌우 연정 내각제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깨진 게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깨져 버렸습니다. 왜?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경남권이 30% 밑으로 다 떨어져 버렸죠. PK도 마찬가지고. 영남권에서는 거의 한석도 못 건질 가능성이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 내의 내각제 세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서른 정권 연장을 위한 이 세력들의 내각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문연대가 나올 때 우리가 바로 그 다음날 뭐라고 했습니까? 반문연대는 배신자 연대라고 해가지고 원로들부터 제가 반문연대로 기독교에 몇몇 사람도 가고 막 뭉쳤어요. 김무성을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내각제 업무예요. 좌우 내각제 업무입니다. 좌우 내각제 업무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각제 세력과 연방제 세력의 야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합 세력으로 몰리면서 새가 확 줄어버릴 겁니다. 내각제 세력이.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좌파들이 소위 말하는 좌파 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좌파 연정. 좌파 연정은 뭡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계속 얘기했어요. 주류 세력을 바꾸겠다.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바꾸겠다. 영남을 중심으로 하고 전 국민을 중심으로 있는 주류 세력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2년 동안 그 캠코더 인사,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통해서 요를 얻어모도 그냥 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권력기관에 소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기관,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대법원, 군, 경찰, 검찰, 그리고 국세청까지
호남 세력으로 다 장악합니다. 주류 세력 그 교체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판단이 서려진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이 내각제, 여야 소위 말하는 좌우 내각제보다는 더 안전한 것이 계산을 떨어보니까 연동제 비례대표만 되면은 좌파 연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5당이 모여가지고 바보 같은 나경원을 앉혀 놔놓고 나경원이 원포인트 내각제 개헌, 원포인트 개헌에 눈이 돌아가지고 왜? 나경원은 지금 상태에서 선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애국당을 바꾸에 두고 전구역에 내면은 수도권에는 자유한국당 한 명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좌파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가 여야라고 얘기하지만은 1여 3여예요. 그러니까 여당, 큰 여당 한 명에 2중대, 3중대, 4중대가 다 그리 붙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이 좌파 연정을 선언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좌파 연정을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좌파 연정하고 싸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조금의 의석 차이는 있지만은 한 당이 120석 이상을 못 가져가게 만든 거예요. 225석 중에서 120석을 얻으면 55%를 가져가야 되거든. 55%. 자유한국당이 55%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 가져갔다고 봅시다. 120석을 하는 순간에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봤더니 뭐 지역구의 문제, 뭐 기타 등등을 빼놓고는 색깔이 민중당을 빼놓고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은 친북적이고 사회주의 경향이 강하고 재벌개혁을 원하고 노동 민노총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가는 외교의 방향도 한미동맹보다는 좀 더 다양화를 시키자. 이게 좌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좌파 연정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소위 말하는 과거의 민주당 세력, 통진당 세력의 그게 과거 민노당에서 나눠준 세력들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생각이 같아요. 체제나 역사나 이런 부분에 같은데 지역구 문제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정을 했어.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어 110석을 얻는다고. 과반 113석을 과반을 얻었다 봅시다. 지역구에서. 나머지 과반 113석을 얻으면은 37석을 더 얻어야지 과반 의석을 얻잖아요. 그럼 47석을 얻어야지 160석을 얻고 57석을 75석 중에서 57석을 얻어야지 170석을 180석을 얻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민평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장 하나에다가 민평당 호남이죠. 이번에 바른미래 3분의 2가 호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당 색깔 다 아시잖아요. 정의당 민노당 색깔 갈라진 거 아닙니까? 자, 같은 색깔들이에요. 그렇게 나눠보니까 호남세 거다가 바른미래가 중도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가 나가려면 나가. 유승민 나가. 필요 없어. 우리가 20석 너가 나가도 교섭단체 돼.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의당. 그래 나눠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얻지 못하는 40석 정도를 이 세 개 당이 나눠서 얻는 겁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 민중당, 정의당, 민평당이 나누는 거고 더 의원을 더 합작하면 바른미래까지 합쳐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바른미래의 정체성은 다 드러났잖아요. 아무튼 바른미래는 중도 보수는 아니에요. 중도 좌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암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120석밖에 못 얻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석을 누가 얻어야 됩니까? 나머지 여석을 대한애국당이 얻어줘야지 과반을 넘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좌파들하고 손잡을 리 없잖아요. 바른미래당 같이 저렇게
양다리 거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우파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까 편협 마이크도 요즘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한애국당이 40, 50석까지 도록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새로운 뭐 중도정당, 중부정당 절대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두 번 안 속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그러면 어떠냐? 우파 연대로 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우리가 얘기하는 62명이 아니라 5명은 확실하게 다음 총선 압승을 원하고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다시 차지하려면은 우리 정권 이양을 하려면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이 10%가 넘어요. 자, 대한애국당은 잘하는데 좋은 짓 한 사람과 되자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약속했죠. 다음에 대한애국당 총선은 절대 지는 선거 안 한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다음에 35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35명 현역 의원을 들어오면은 그것도 또 구태 아니냐. 아마 3분의 1 들어올 거예요. 3분의 1. 지금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인적 쇄신을 해가지고 야당다운 야당,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공포스러운, 가장 왼쪽에 있는 좌파 독재하고 싸울 수 있는 야당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 사람이 다시 국회에 들어가 봐야 기대할 것이 없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 연대를 하더라도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지금하고 똑같이 투쟁하지 못하고 좌파하고 싸우지 못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가 뭡니까? 공무원 검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대강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대권 아직 생각 안 해도 돼. 우선 자기 세를 확충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김무성, 유승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김무성 앞으로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니까 출마하지 말고 그냥 정계를 좀 떠나라. 가보라. 제가 살모사 얘기했더니 살모사가 좋은지 혼자 저 사람 무슨 왜 살모사 얘기냐. 아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묻는 살모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우리가 후보 내면 한 명도 안 되는데 그때 대한애국당 지지율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최소 15%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대한애국당이 30명에서 40명의 현역 의원을 가지고 기호가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한 석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 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벌써 6개월 한 1년 전에 제시했잖아요. 6개월 전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두 번째 살모사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대한애국당이 간단찮다. 간단찮다. 그러면은 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수도권이 뭡니까? 전부 2%, 3%, 5% 싸움이에요. 5% 이상 이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뭐 자유한국당 주기로 나온 당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 정의를 제대로 갖다 놓고 그러고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진실되게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정권 몰아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성의를 다해서 이 탄핵의 주동 세력들은 그냥 아웃시켰다. 왜? 자동 아웃됩니다. 왜? 수도권에 나오는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연설 나올까봐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 올까봐 도망다니는 사태가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순간에 자기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치계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오늘 내가 편협 마이크에 얘기해서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애국당은 뭡니까?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년간 자유한국당에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인적 변화 혁신 개혁을 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의 70% 이상을 인적 쇄신하지 않고 다음에 국회로 다시 들어가 봐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들이 중심 세력에 잡고 있으면은 자유한국당은 좌파들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왜 중요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호소를 하는 순간에 10%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 되면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52%를 뛰어넘는 보수 우파 연대의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부가 우파 압승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파 압승. 우파가 압승하는 순간에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2년 있다가 대통령 선거예요. 우리가 분열하는 좋은 일에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저는 달서구에서 그냥 있으면은 제가 4선 5선 원내대표 당대표 그런 제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제 걸 다 버려. 저한테 상대도 없었습니다. 제 걸 버린 이유가 뭐냐? 이 판은 제가 2년 전에 여러분한테 첫 마이크를 지었을 때 그쯤 얘기했어요. 다음 총선 21대 총선은 반탄핵 세력이 싸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음 11월 2일 후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11개월 후에는 좌파들의 탄핵 세력, 우파 중에서도 배신 있는 세력을 탄핵 세력으로 가고 나머지 탄핵하지 않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새로운 우파 정당의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다음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우리 우파가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우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막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다 보는 거예요. 왜 멀었느냐?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 너무 실망시켰잖아요. 무슨 문방가 말 한마디 했다가 달창인가? 네, 달창. 3일 만에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지금은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어지고 권력기관이 전부 다 좌파로 다 넘어갔잖아요. 제가 늦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가 너무 늦게 나왔다. 1년 전부터 셋업이 되기 전에 좌파 장기 독재 정권이 셋업되기 전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늦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수 우파 개혁입니다. 보수 우파를 지금까지 했던 웰빙 소리 듣지 않고 부정부패 소리 듣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 올바른 우파 정당.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당 개혁을 하고 정당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고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회 개혁을 하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요. 대한애국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하지 않았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좌파들끼리 좌우 연정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했던 촛불혁명은 혁명으로 인정되고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은 권력 찬탈 세력이 아니에요. 촛불혁명을 한 위대한 혁명가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혼자고 힘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감옥에 계시지만은 우리 여기 계시는 애국 국민이나 애국 동지들 각 서명대에서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서명대를 운영했던 분들 또 태극기 처음에 들고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 장독 속에 태극기 숨겨놓다가 자식들도 모르게 신랑도 모르게 태극기 들고 토요일날 등산 간다고 했던 세월이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이제 우리가 왜 저렇게 힘들게 저도 말이죠. 평양방송이나 조평통 같은 데서 좋은 지 14번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14번. 그것은 밀명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좌파락하는 저기 4.16 연대부터 해서 좌파락하는 좌파는 저를 다 검찰 고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당을 뛰치고 나가는 분당자들 저 고발 다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는 여러분들이 믿어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반의 반도 안 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믿어주고 여러분들이 대한애국당을 믿고 대한애국당 지도부를 믿고 신뢰를 하고 좀 실수하더라도 좀 참고 가보자 한 것이 2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우리의 투쟁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뀐 게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인적 쇄신을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판이 회오리처럼 바뀐다. 대한민국의 정치판 치고 보수 우파가 아스팔트 나와서 새로 생긴 정당도 처음이고 몇만 명이 나오는 태극기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각자의 돈을 내면서 나오고 서청대에 의해서 야간 집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듣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좌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우파의 역사예요. 단지 하나 지금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을 배신하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을 배신했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좌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투쟁은 우리가 했잖아요.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누가 이긴다고요? 진실! 불의와 정의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정의!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한 거예요. 이제 가시밭길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걸어야 될 고통의 칼날의 길은 어떻게 걸을 겁니까? 그 마음을 다잡고 조원진이가 죽으면 제2의 조원진이가 나오고 제3의 조원진이가 나오고 제4의 조원진이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파가 다시 한 번 더 70년 우파의 역사를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마지막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유일한 책무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에 여러분들 이제는 자신있게 사람을 추천해야 됩니다. 젊고 깨끗하고 투쟁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한애국당의 이름으로 국회를 진출시켜야 될 의무도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새로운 들어오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또 우리 지도부 또 최고위원님 또 천만인무제 석방본부의 공동대표님 이분들의 힘이 없었으면은 조원진이도 없었고 대한애국당도 없었어요.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감옥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대한애국당을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구호를 할 때는 더 강하게 이제 가시밭길 이제 시작했다. 가시밭길이여 가라. 고통의 칼날도 무섭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부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청대 오셔가지고 그 찬 땅바닥에서 비밀을 듣고 자는 분들 천막에 들어가라 하는데도 천막 들어가는 것이 죄나 짓는 것 같아서 천막 안 들어가고 천막 옆에서 천막 자리 다 있는데도 옆에서 앉아서 자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이고 그게 대한애국당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새로운 우파 정당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그 역사의 결말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복원시키고
복귀시키는 겁니다. 복귀.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굳은 생각을 가지고 동지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작은 애국심 내려놓으시라고요. 작은 애국심 할 때는 대통령님 모시고 난 다음에 사저에서 그때 싸우도록 내가 털 풀어놓을게. 그때 시큰 싸우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싸우지 말고. 지금 유튜브 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어제 밤새운 분들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분들이 와서 우리들의 모습을 찍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러한 진실의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브 분들도 우리의 든든한 우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 구호할 때마다 힘이 솟는 겁니다. 그죠?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와, 이야, 조원재! 조원재! 대통령님 모시고 나올 때까지는 좋은 일 없습니다. 아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감사합니다.